2028년에 중국이 세계 경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의 한 2배 정도 될 거라고 IMF가 예상을 했거든요. 중국 경제가 만약에 마비가 될 경우에 한국 경제뿐만이 아니라 뭐 세계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은 이제 뭐 당연하게 보이고요.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 업체인 BVR의 디폴트 위기가 금융권으로 번지면서 중국판 리먼 사태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태의 원인과 중국 정부의 대응 방향, 그리고 우리 경제에 타격은 없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투데이 국제경제부 고대용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중국 금융위기 관련 소식을 갖다가 빠뜨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완이 채무 불이행에 빠졌다고 하는데 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네, 비구이완이 8월 7일 만기인 달러채 2종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30일 동안의 유예 기간에 지금 돌입을 했고요. 이후에 영내 채권 11종에 대한 거래도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유예 기간 30일 동안 빚을 갚으면 문제가 될 게 없는데 네네네. 이제 갚지 못하면 공식 디폴트에 빠지게 되고요. 네네. 지금 비구이안이 갚지 못한 돈이 우리 돈으로 약 300억 원이 좀 넘는다고 합니다. 사실 비구이안 하면 중국 부동산 최대 개발업체이기 네네네. 때문에 300억도 없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상의 결과는 사실 중국 정부의 규제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은행 대출을 금지시킨 거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되는데요. 당시에 주택시장의 투기를 잡는다는 이유로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통제를 하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한 사업대출을 또 엄격하게 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발업체 입장에서는 수요도 굉장히 둔화될 위기에 처한 것이고 돈도 빌리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부동산은 이제 침체되기 시작했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2021년에는 헝다그룹이 공식 디폴트에 처하게 됩니다. 헝다가 디폴트에 처하니까 다른 업체로까지 번지면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났고요. 현재 그 업황이 최악의 상태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여전한 가운데 내수 부진까지 겹치면서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래 부진 속에 7월 기준 100대 도시의 신규 주택과 기존 주택 가격이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특히 비구이안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월간 계약 물량이 전년 대비 30%나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상반기 손실은 최대 550억 위안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우리 돈으로 약 10조 원이 넘는 돈입니다. 최근에 이제 비구이안도 그동안은 좀 함구를 하다가 공시를 통해서 회사채 상환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좀 전에 300억 때문에 디폴트 위기에 처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리서치 회사 모닝스타에 따르면 연내에 갚아야 할 이자가 1,800억은 더 남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300억을 갚는다고 해도 연내까지 디폴트에 대한 목소리는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B1에서 Caa1으로 강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자금 조달이 더 어려워지겠죠. 이래서 연내까지는 계속 불안감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뭐 비구이안을 시작으로 중국 부동산 업계가 어떻게 보게 되면 가장 큰 어떤 위기에 처한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요. 헝다그룹도 미국에서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도대체 헝다그룹은 왜 미국에서 파산보호 신청하는 건가요? 그렇죠. 예. 한동안 좀 잠잠했었는데 다시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 맨해튼 파산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했고요. 미국 파산보호법 15조를 근거로 신청을 했습니다. 15조가 뭐냐면 외국계 기업이 다른 나라에서 부채를 가지고 구조 조정을 할 때 미국 내에 있는 자산을 좀 보호해달라 이렇게 신청을 하는 겁니다. 지금 비구이안 같은 경우에는 홍콩과 케이맨제도 버진 아일랜드에서 지금 달러 채권을 가지고 협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미국 관할에 있는 거죠. 근데 헝다가 이제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보면 역 외에 있는 채무에 대한 구조 조정을 하는 것일 뿐이지 회사가 파산을 신청한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논란이 가중이 되니까 이런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헝다가 그래도 채권단과 꾸준히 협상을 하고 있구나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긍정도 부정도 아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와 함께 지금 중국 정부가 헝다의 좀 발목을 잡는 또 소식을 좀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헝다 주력 계열사인 헝다 부동산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중국 증감위가 밝혔는데요. 그 이유가 시장의 정보 공개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올해 들어서 중국 정부가 정보 공개 의무 위반으로 부동산 기업에 경고를 한 것만 10차례가 넘습니다. 이 중에서 실제로 조사에 들어간 기업들은 2곳이 넘고요. 제가 그동안 이제 중국 외신을 살펴본 결과 중국 정부가 한 번 딱 집어서 조사에 들어갔을 때 그 기업이 무혐의로 풀려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지금 많이 부담을 갖고 있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가 빅테크에 대한 규제를 철회를 하면서 좀 그렇죠. 기업 약간 친화적인 물러났죠. 예, 그렇죠. 예, 예. 친화적인 제스처를 취했는데 네네. 부동산만큼은 아직은 조금 좀 경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중국 경제 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중국 정부는 뭐 별다른 대응책을 갖다가 내놓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겉으로는요. 네. 현재 상황 어떤지 좀 짚어주시죠. 예. 네, 사실 중국 정부가 꺼낸 공약 자체는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네. 뭐 지난달에도 민간 기업 지원책 31가지를 공개했고요. 네네네. 여기에는 뭐 기술 혁신이나 디지털 변혁 이런 네네네.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예. 뭐 이달에는 농촌 진흥 활성이나 예. 뭐 전기차 인프라 지원 뭐 이런 약속들을 또 꺼냈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그냥 약간 좀 뜬구름 잡는 식으로 이제 제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현금 지급이나 뭐 직접적인 지원책은 없어서 좀 알맹이 빠진 공약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다 할 지금 지원책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뭐 3월에 생애 최초 주담대 대출을 3%대로 낮추긴 했는데 네네. 그 이후에도 좀처럼 지금 네. 주택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녹화 기준으로 약 한 30분 전에 인민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네. 사실상 기준금리인 1년 만기 LPR을 0.1%포인트 인하를 했는데요. 네네네. 지금 인하하자마자 지금 외신들도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논란을 부추기고 있기도 한데 예상보다 너무 금리 인하폭이 낮다. 지금 그렇죠. 뭐 0.1%포인트면은 그렇습니다. 뭐, 예. 거기다가 이제 뭐 추가적인 대규모 유동성 공급책이 나올 줄 알았는데 네네네. 이마저도 없이 그냥 금리 인하만 지금 제시를 했거든요. 예. 이렇다 보니까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미국의 과거의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 좀 현금 지원책도 많이 하고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죠. 중국 정부도 좀 따라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주담대 금리를 낮추거나 아니면 부동산 상한제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현지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중국 정부가 그래서 증시 지원책도 발표는 했습니다. 뭐 28일부터 거래 수수료를 인하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이마저도 경제가 회복되지 않는데 증시 수수료만 낮추면 무엇을 하겠냐라는 좀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뚜렷한 부양책 없이는 연내 5%의 경제 성장률도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어쨌든 그래도 뭐 시장에서는 중국 정부나 인민은행이 최종 대부다 역할을 갖다가 언젠가는 할 거라는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지난주에 우리 입장에서는 좀 좋은 뉴스가 하나 들렸죠. 중국 정부가 한국 단체 관광을 전면 허용했다는 소식에 시장에서는 뭐 관련주들이 반짝 호조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다시 중국 경제 위기가 다시 발발을 하면서 관련주들이 다시 요동치는 모습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내 증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국내 증권사들은 비구이한 사태가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심리적인 부담은 있겠지만 일단 현재 부동산 위기가 중국 경제 시스템 전반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낮게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유로는 중국 개발업체들의 채무 상당수가 달러가 아닌 위안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중국 정부가 통제를 할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달러가 아니기 때문에요. 이런 이유로 괜찮다고 보고 있는데 다만 증권사들도 이번 사태가 만약에 금융권으로 번지게 된다면 좀 더 여파가 커질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림자 금융이라고 불리는 중국 신용대출이 좀 문제인데요. 그림자 금융이라고 한다면 중국 정부의 규제를 벗어난 비은행권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 시장에서만 4,000조 원이 추정이 되고 있어요. 굉장히 큰 금액인데요. 현재 비구이한 사태 이후에 중릉 국제신탁과 대주주 중쯔그룹이 만기 상품에 대한 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일단 문제가 됐습니다. 뭐 중릉이 갚지 못한 상품이 공개적으로는 3개라고 나왔었는데 현지에서는 수십 개에 달할 수도 있다라고 말이 나오고 있고요. 뭐 정부에서도 지금 중국의 위기 상황을 갖다 예의주시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향후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 대체 어떻게 봐야 될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리만 브라더스급 위기다. 어떤 분들은 뭐 조용히 지나갈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양쪽으로 갈리는데 기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네, 일단 우리 정부는 크게 동요할 필요 없다는 입장을 일단 유지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우리 금융시장과 금융사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올해 경제 흐름도 상저하고 기존 계획을 유지를 했습니다. 상저하고라는 게 이제 상반기에 우리 경제 성장률이 0.9%였는데요. 하반기에는 최대한 2%까지 올라서 연간 경제 성장률이 한 1.4%까지 갈 거다. 이런 입장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미하다고 해도 좀 저희가 좀
주의를 해야 하는 이유는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앞서 IMF 같은 경우에는 5년 후죠. 2028년에 중국이 세계 경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2.6%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한 2배 정도 될 거라고 IMF가 예상을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중국 경제가 만약에 마비가 될 경우에 한국 경제뿐만이 아니라 뭐 세계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은 이제 뭐 당연하게 보이고요. 다만 뭐 인민은행이 최근에 시장 유동성을 공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시그널은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또 뭐 중국 정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인 부양책을 좀 빨리 내놓을 수 있느냐 이게 결국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양책을 좀 빨리 내놓을 것이라 보시나요? 제가 근데 최근에 중국 뭐 국무원이나 인민은행이 내놓은 성명들을 좀 자주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한자가 많고 숫자는 거의 없어요. 번역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전기차 충전소를 확충하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몇 년까지 몇 개를 만들 것이고 여기에 얼마가 들어갈 것이다 이런 말들은 좀 안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중국 투자자들 역시 좀 답답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렇군요. 중국 부동산의 위험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번질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뭐 전무하다고 할 수는 없겠죠.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